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과거란 돌아보면 보이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불현듯 앞길을 막아서는 게 과거 아닌가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기억들입니다. 미래를 예시하고 때론 헛발질하는 자신을 비웃기도 합니다. 과거와 싸우는 사람, 과거에 시달리는 사람, 과거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서 힘겨워하십니까? 오늘은 과거의 자신과 나눈 정담을 책으로 엮은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책과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SNS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시고 댓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까지 책에 들어있는 아주 절묘한 구성인데요. 공유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표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안경도 멋있으시고. 이게 지금 책에 있는 이 안경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카메라가 더 낫군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진을 뵈니까 뭐 어디죠?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로 의료봉사 가신 의사 선생님 그런 느낌 처음에 받았고요. 또 이 지금 실물을 봐서는 별로 안 그런데 사진 찍을 때는 살짝 미간을 찡그리시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신 절묘한 조화 속의 부조화.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 이 표지에 굉장히 반했어요. 예. 실제로 뵈니까 더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 주시죠. 별로 이렇게 내놓으라 할 것 없이 살아왔고요. 예.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 아주 원치 않는 우연한 사건으로 감옥을 가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 오히려 삶을 결단하고 사회운동가가 되겠다고 해서 노동운동을 했었고, 예. 뒤늦게 이제 사회에 복귀해서 이제 회사원 생활과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예. 해왔고, 뭐 그 과정에서 사업에 실패도 했다가 재기도 했다가 또 다시 백수로 돌아갔다가 이런 이제 계속되는 순환 속에 아직 놓여 있는 그런 이제 초로의 노인입니다. 아직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제 인생의 목표가 예. 55가지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예. 제가 8살 때 아버님이 55이었는데. 예. 나도 아버지만큼 살 수 있을까? 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한 중학교 때까지 늘 그런 위기감을 갖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지금. 골골 80이란 말 모르세요? 끔찍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뵈서는 굉장히 안색도 좋으시고 그래서 최소한 89까지는 충분히 사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만 줄여주세요. 더 사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이게 후배들한테도 들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책을 몇 곡지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흔히 무슨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의 회고담일 수도 있는데 회고담을 그냥 서술식으로 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꽁트처럼 네. 대화체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그 댓글들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을 때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댓글 읽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죠? 원래 책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 2011년인가 예.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애지중지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예. 잘 울리던 핸드폰들이 안 울리더라고요. 망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핸드폰이 고장난 줄 알고 예.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무슨 세상이 이러냐. 며칠 사이에 예. 연락들이 두절되고 내가 그 정도로 사회적인 효용성이 없었나 보다. 이런 위기감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페이스북을 가르쳐 줬어요. 예, 예. 거기 가면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봐라.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그 당시에 이슈는 선거가 있어서 예. 전부 이렇게 뭐 이제 선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런 것들이 도배하고 아니면 어디 뭐 맛집 같은 거 예, 이렇게 어디 가서 맛있게 먹었다 이런 사진들 많이 올라오고 참 뭐라 그러나 그런 그 토픽 속에서 제가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무지하게 왔습니다. 서울이 거의 눈에 잠길 정도로 뭐 이제 강남 테헤란로에 차가 못 다니고 예, 예.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날 집에 있었어요. 텔레비를 보면서 페이스북에다 딱 두 줄 정도의 글을 썼어요. 예. 예. 눈에 갇힌 도시, 도시에 갇힌 나.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예.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예, 예.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읽었는데 예. 야 너무 짧다. 야 거기다 좀 살을 붙여다오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뭐 살 붙일 말이 뭐 있겠냐. 예. 그랬더니 요즘 뭐 하냐 뭐 근황을 물어보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과거하고 화해를 해보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과거와의 화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라는 건 적당히 잘 지나왔고 또 불리한 거는 다 파묻었고 윤색하고 이렇게 예. 우리가 또 예. 유리한 것만 내가 안고 있고 예, 예. 그러고 있는데 뭘 또 그걸 돌아가서 다시 파헤쳐서 화해를 해야 하나.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시간도 많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나는 몇 꼭지의 과거와 화해를 하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한 10개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선생님이 이제 좀 가슴 아프게 예, 생각했던 예.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안하거나 예, 뭐 예. 그런 10군데 정도만 내가 과거를 가면 네. 그래도 잘못 살아온 인생은 아니니까 음. 시작해보자. 그리고 시작한 것이 한 3년 정도 되면서 거의 한 90개 정도를 쓰게 됐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패친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책을 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지인이 출판사를 하는데 예. 자기가 책을 내겠노라 예. 고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바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친구 신청도 드리고 했지만은 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초딩 일기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초딩 일기 스타일. 그래서 나 오늘 누구 만났다?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어제 어디 갔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배제된 그런 페이지들을 저는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는 계세요.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책으로 엮겠다는 생각은 잘 못 하거든요.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누가 나서서 책으로 엮자고 하기도 또 워낙 출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굉장히 그 선생님 스스로 과거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그 이제 많이 들어갔겠지만 또 주인을 잘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돼. 자살골이라도 많이 먹어야 네. 되는데. 많이 사서 집에 재놓고 어떻게 하나씩 나눠주시든가 그래야 되겠 뭐 이제 더 저기 판매 상황이 부진하면 그런 예.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괜찮다고 보는 게요. 그 이렇게 이런 식의 책들은 보통 막 엄청나게 잘된 분들, 물론 이제 나도 왕년엔 개천 출신이었다. 지금은 용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해서 그 개천에 가면 그냥 개천에 빠지고 말거든요. 거기서 용이 돼서 나오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대부분은 그냥 개천에 빠져서 바지만 적시거나 발을 삐고 말거나 이제 이러는데 그 선생님 경우는 그런 것과 다르게 담담하게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어떤 솜씨가 따로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갈고 닦은 솜씨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글쓰기 과외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건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생각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예. 위인 정기 전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죠. 그거를 읽으면 열등감이 그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 때 예. 무슨 뭐 태양이 예. 유난히 일찍 떠가지고 빨갛게 그 집 앞에 머물러 있었다든가 뭐 5살 때 이미 뭐 모든 그 지식을 다 통달해가지고 예. 아주 이랬다든가 예. 몸이 무지하게 커가지고 예. 한 뭐 5명 정도랑 싸워도 예. 끄떡 없다든가. 그래서 참 위인 전집을 읽기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위인이란 뭔가 다른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범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아픔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나만의 것이겠다 이런 어떤 열등감도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위인들이라는 사람들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위인이라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어디다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만 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사람이 삭제했을 따름이고 또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 혼자만의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자기가 세상 앞에 외소해질 필요가 없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서 사실 저는 제 아픔을 썼던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순서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중학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대학생으로 왔다가 국민학교 이전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냥 써봤는데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 인생만 그렇게 엉망진창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도 비슷한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공감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누구나 뭐 때묻은 예. 부분이 있고 얼룩이 예. 있고 예. 그러면서 좀 자신이 생긴 거죠. 이거는 드러내도 되겠다. 그리고 드러내서 같이 아파보면서 같이 극복해가는 과정이 참 이게 SNS가 갖는 그런 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계속 쓰게 됐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잡지에다가 정기 투고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자기 강제를 하게 됐었고요.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책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거를 밝힐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사잖아요. 네. 그런 거를 대중 앞에 밝힐 수 있을까?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점, 내가 밝히고 싫어하는 그 지점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사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저는 노가다 현장 소장 출신이거든요. 27년 동안을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다 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1+1으로 쫓겨나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졸지에 이제 백수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저도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세월호 이야기를 지금 2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편씩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여 편 이상을 지금 썼는데 투고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됩니다. 저도. 그래서 투고한다는 게 페이스북이란 잡지에 고려는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클릭하시는 분이 500원씩 걷어주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그쪽으로. 그렇게 할까요?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 이제 여러 가지 꼭지들 중에. 네. 재밌는 걸로 한 꼭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 책의 제목이. 데자비. 내 인생의 데자비. 템플 오브 더 킹인데요. 이 템플 오브 더 킹이라는 건 사실은 팝송이죠. 네, 팝송 제목이고. 템플 오브 더 킹.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디퍼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룹의 기타리스트였고 제 청소년기의 우상이었고 아마 저는 나이가 들면 저렇게 기타를 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게 했던 저를 이제 꼼짝 못하게 락이라고 하는 그 양철북 안에 가둬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마 대학 들어가서는 거의 그 노래만 부르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아주 우연히 그 학내 시위가 있었고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당시 고시 공부도 하고 막 이 팝송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그 뭐라 그러나 아주 착실한 척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내 시위가 터지고 우리 과 애들이 막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서클 후배들이 스크럼을 짜고 하는 걸 보면서 얘들 다 잡혀갈 텐데 그래서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회에 제안을 하자. 여기서 사진 찍히면 다 감옥 간다. 근데 그 사진이 찍혔어요. 잡혀가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억울한 것들이 겹치면서 갑자기 감옥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을 들어가기 전에 친구하고 이제 다방에서 약속을 해서 그 다방에서 이 노래를 막 듣고 있었어요. 템플 오브 더 킹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형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거의 2년 정도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2년이나 계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인생의 그때 19살인데 참 굉장한 이제 계기가 돼요. 황당하기도 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 투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시위는 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잡혀가신 경우예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어정쩡한 거예요. 안에서는 투사들이 앉아 있어갖고 저를 보고 막 동지 그러는데 그렇겠네요. 좀 미안하잖아요. 저 사람들하고는 저는 다른 궤도에 살고 하지 말자고 하다 잡혀왔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힘내 동지 그럴 때 제가 문을 딱 닫으면서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삶의 한 번의 계기가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에서 이제 그 노래가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뭐 어찌어찌 살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87년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89년에 일본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고 아주 큰 오다를 받습니다.
그 친구하고의 우정의 계기가 템플 오브 더 킹이에요. 아, 그 친구도 그 노래를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 또 서로 선수끼리 알아보잖아요. 예. 그래서 너 그 노래 좋아해? 네가 그 가수를 알아?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오다를 저희가 받죠. 아하. 받고 둘이서 실컷 술 먹고 실컷 노래하고 예. 집에 이제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아이고. 네, 술 취한 미군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예. 와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다 살아납니다. 음. 그 자리에서 이제 한눈을 실명을 하고 예. 그때 제가 라디오 예. 데크에다가 집어넣고 들은 노래가 또 템플 오브 더 킹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랑 제 운명이 그렇게 뭐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그 일본인 친구가 병문안으로 와서 이제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미스터공, 당신은 템플 오브 더 킹, 왕의 사원을 가서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왕의 사원을 갔는데 왕을 두 번 만나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붕대를 감고 신음하고 있는 나한테 이게 무슨 선문선답 같은 얘기냐 그랬더니 첫 번째 왕을 당신은 감옥이라는 데를 가서 민중이라는 왕을 만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템플 오브 더 킹. 그래 종이 울릴 때 왕의 사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왕의 사원을 저는 자기가 원해서 가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민중과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구나 해서 책 제목을 이제 템플 오브 더 킹, 내 인생의 대자비가 이제 정했습니다. 그 노래에 대한 네. 이걸 꼭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설명을 또 해주셨네요. 그 뒷표지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지나온 나의 버려진 날들과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로는 잊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지우고만 싶었던 날들 앞에 나를 세우기로 했다. 참 읽기는 쉽지만 잊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사실들 앞에 다시 내가 선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감추고 싶고 이렇게 아니라고 하고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는 예. 나는 알지만 남한테는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화해한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저도 어지간히 이제 선생님보다 조금 나이가 좀 덜 됐습니다만 저도 이제 어지간히 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물론 화해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담하게 정말 멋부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땠고 어땠는지 그 옛날 얘기를 쭉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형식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 어떤 분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새로운 데자뷰를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읽으면서 나도 이게 있는데 나도 이랬는데 하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동안 자기 과거를 바라보던 눈도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내용들이 각각 이렇게 짧은 꼭지로 돼 있어서 아무데나 펴서 그냥 막 읽어도 되는 책이고 소설책이 아니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딱 손에 집히는 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댓글들 남아있는 댓글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생님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진은 굉장히 멋있는 것만 골라서 넣으셨군요. 사진이 아주 그 포스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멋진 사진들이에요. 지금 책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책 사시면 멋진 사진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사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함이 공유상이니까 공자님 후손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대 독자시라고. 네. 얼마나 귀여운 아드님이셨을까. 더 자랑스러운 건 7대 독자를 생산한 6대 독자가 됐어요. 그거는 자랑이 아닌데요. 6대 독자였으면 아들을 서너을 낳으셨어야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힘을 좀 쓰시지 그랬어요. 좀 힘을 쓰셨으면은
좀 끊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일남사녀의 외아들이에요. 이게 뭐 저야 뭐 독자 그런 개념은 아닌데, 누나 셋을 내리 낳고 저를 낳고 아들 하나면 어떡하냐고 해서 하나 또 낳았는데 그것마저 딸이었던 아버님도 참 재주가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자, 숲속의 보물찾기, 아들의 변심. 저는 겸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겸허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히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읽는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이렇게 써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책 제목을, 예. 이제 책을 잘 예, 팔려면 예. 제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책 제목을 놓고 많이 생각했는데, 예.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네. 축복이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과거로 만나는 과정이 예. 때로는 아프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하지만 정말 보물찾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예. 자기 삶을 끌어안는 그런 과정과 마음을 가지면 누구라도의 삶도 아름답고 귀한 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아픔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축복일 수 있다. 여러분들도 새기고 저도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사연이다 하는 뜻이죠. 자기 이야기는 장편소설 3권은 나올 거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쓰는데 그만한 분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으로 쓰는 사람은 그중에 얼마나 되죠?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찬란했던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솜사탕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불편했던 과거와 화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신에 맞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편집해놓고는 초골하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역시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은 힘겹습니다. 좀 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와 화해하고 때론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던 20대를 반성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위안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 해석이 앞으로 건너야 할 강에 띄울 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데자비란 책을 통해서 배 한 척 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